바쁜 오전 일과를 마치고 어느덧 점심시간. 겹쳐진 시계바늘이 하루의 절반을 가리킨다. 절반을 산 건지 아니면 사라진 건지. 6월의 절반은 지난 오늘. 며칠 있으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겠지. 매 순간이 절반의 연속이자 뜻모를 완수의 반복이다. 삶은 하루 일과는 달라서 그 끝을 짐작할 수 없다. 반환점 모르는 삶에 있어서 혹자는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라며 충고하곤 한다. 난 매 순간을 처음처럼 살겠다. 도착점 앞에서의 간절함보다 반환점을 바라보는 여유가 내게는 더 소중하다. 영화가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시간. 안녕하세요. 듣는 영화 28번째 테이크 전시종근입니다. 건욱, 승재, 지영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방송 평소와 달리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여유 있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송출됐겠죠? 편집자분이 그쵸? 잘 해주셨으면 네, 잘 송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닝에 얘기했었는데 저는 사실 오래 살고 싶다는 주의거든요. 건강하고 오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영화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네. 좀 세상 변하는 것도 좀 느끼고 근데 좀 그 두려운 건 있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이런 키오스크나 뭐 이런 것들을 작동을 할 때 좀 새로 나온 기기들은 좀 적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벌써. 네, 벌써. 이제 또 세상이 많이 바뀌면 소외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맞아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죽는 건 좀 무서우니까. 건욱, 순재 씨는? 저는 옛날에 좀 진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약간 200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인지 요즘은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오래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약간 그 눈에 보이는 숫자만큼 살기에는 인생이 재밌으니까. 오. 네. 그렇군. 네. 건욱 씨는? 저는 뭐 이렇게 엄청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고 몇 살까지는 살고 싶다 그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80? 70살. 어? 진짜요? 그러면 이제 한 40년 남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살벌한데요. 빨리 죽어도 70살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70살 되면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여한이 없게끔 살고 싶은 거죠. 이래서 빈진으로 좋아해 이분이. 그렇네. 네. If I Die Tomorrow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짧고 굵게. 네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정 금액을 내고 죽을 날을 만약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해요? 승재 씨는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돈 받고 알 수 있어. 한 1,000만 원 받고 알 수 있어.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받고 내가 죽을 날을 알 수 있어요.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오! 얼마 받으면 그러면 아시겠어요? 한 100억? 근데 만약에 죽을 날을 알 수 있으면 딱 그때까지 전에는 안 죽는 거예요? 전에는 안 죽어.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그 전에 안 죽는다 하면은 어떤 위기의 상황이더라도 네네. 다 살아난다. 다 파쿠르에 살아요. 막 재난에서도 막 혼자 살아서
막 전설의 그런 그쵸. 인간이 되고. 그쵸. 나쁘지 않은. 그러면 걸어볼만 하겠다. 근데 이런 설정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콘텐츠화 해가지고 그렇지. 유튜버. 이런 주제 영화 있지 않았나요? 드라마였나? 그 사람 머리 위에 자기 수명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지옥 아닌가요? 아닌가? 아니 그 외국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타임? 인타임은 인타임인 아니었어요. 것 같아. 인타임 여기 막 인타임은 그냥 맞아. 그것도 수명이 보이죠. 예. 제 기억에는 약간 블랙미러 같은 그런 약간 근미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막 완전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지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죽어도 돼. 무쌍. 그때까지는 안 죽으니까 막 빌딩 위에서 떨어졌는데도 살고 막 그런. 근데 그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멀쩡하느냐가 문제지 사실. 멀쩡해요? 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는. 미쳤다리. 미쳤다리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준비하는데. 그래서 전 모르고 사는 것도 묘미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돈 받아도 근데 100억 받으면 저도 알게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일도 일이지만 앞서 방송처럼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에 한 번씩 준비해 오다 보니까 이거 방송 준비만 해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방송이 벌써 7월에 올라오니까 벌써 2025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고른 주제가 있는데 인생의 반환점에 선 이들을 위한 추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끝을 모르는 것처럼 그 중간도 모르는 게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느끼는 중간 지점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추천 영화 그 시점을 위한 추천 영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주제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냥 다 모두에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승재 씨가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먼저 해보시죠. 준비되셨죠, 승재 씨? 영화를 지금 말하라는 거죠?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순서가 첫 번째인 건 또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니까. 승재 씨 먼저. 저는 영화 중에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를 가져왔습니다. 봤죠? 저 안 봤어요. 처음 안 봤습니다. 보셨을 거. 봤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 비디오 느낌 나는 그 영화. 예, 맞습니다. 거의 그 감독님의 초창기 작품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작품인가 알고 있고 이동진 평론가가 만점 준 영화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큐 느낌이 많이 났고요. 주제 영화의 그 이야기는 이제 약간 SF 장르인데 그 삶을 다 하고 죽은 분들이 어떤 그 림보라는 공간에 들어와요. 약간 저승과 이승 사이의 그 공간인데 들어와서 이제 며칠 동안 어떤 공간에 머물면서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뭔가 기억에 가져가고 싶은 순간을 정해서 그걸 이제 연출해주는 그 기억을 가지고 뭐 환생을 하던가 아니 저승으로 다시 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그 기억을 각자 본인들에게 어떤 그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였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는 인성의 전환점이잖아요. 약간 거기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이제 영화를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고레다 이륙같이 영화 중에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 중에 계속 나왔던 것 같아서 봐야지 했던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이번 기회를 한번 봤습니다. 영화 자체는 제가 고레다 이륙같이 영화를 웬만하면은 재밌게는 봤는데 좀 졸면서 봤던 영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잔잔하잖아요. 그분 영화들이. 이번에도 조금 졸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설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그 저승과 이승 사이의 공간 뭐랄까 이를테면 이제 이 림보에 하는 림보에서 그 행복했던 순간을 물어보고 상담해준 상담가들이 약간 저승사자 역할처럼 이제 나오는데 그분들도 뭔가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맞아. 예, 엄청 현실적이게 어떤 학교 폐학교 같은 공간에서 이제 그 영혼들을 모셔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그게 엄청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그 행복했던 순간을 재현을 해주는데 그 재현을 해주는 것도 뭔가 어떤 마법을 부려서 해주는 게 아니고 수작업 인부들이 와서 그 세트장을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카메라 필름 그런 영사기를 가져와서 그 장면을 직접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보는 설정 그런 것도 엄청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영화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뭐 그 순간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악역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극적인 순간, 뭐 싸우는 순간 그런 게 등장하지 않고 엄청 잔잔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보는 데 있어서 지루했던 것도 있지만 보기에 편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2번 봤는데 별점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2번 다 졸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도 좋은 영화라고 신선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잔잔해요. 정말 잔잔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졸지 않았던 이분 영화 중에 하나가 괴물이었던 것 같아요. 괴물은 그래서 이분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게 뭔가 집에서 보거나 그 어떤 편한 공간에서 보면은 졸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게 있는데 이분 극장 같은 어떤 이무감을 가져야 되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제 보는 공간에서 보면은 확 이렇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더풀 라이프 2번째 봤을 때가 아트나인이었습니다. 극장. 네, 졸았습니다. 근데 저도 다시 보고 싶은 영화긴 해요. 너무 좋게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게 인생의 절반. 인생의 절반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생의 절반에서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거의 어떤 연장선 같은 작품이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저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좋은 추억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그 공간에서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생각해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내가 진짜 좋았던 순간이 뭐였는지. 맞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그 반환점에 딱 섰을 때. 그리고 또 설정이 특이한 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을 꼽지 못했던 분들은 아까 말했던 그 저승사자 그 상담관의 역할로 돌아와서 자신이 그런 걸 기억해낼 때까지 이렇게 계속 업무를 하는 약간 그 도깨비의 그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각 영혼들의 어떤 그 자기의 특별했던 순간을 담는 게 어떤 분들은 엄청 뭐 지극히 개인적인 순간을 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엄청 행복했던 엄청 뭐 열정적이었던 순간을 뽑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자신도 몰랐던 행복했던 순간을 나중에서야 기억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니 앞으로 진짜 50 정도 돼가지고 돌아봤을 때 나에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예상치 못한 순간을 기억해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해내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그때가 엄청 행복했거나 엄청 뭐 희노애락을 느꼈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좀 되새기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순간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막 20대나 뭔가 청춘이었을 때 즐겼던 순간들을 막 떠올리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더 과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좀 오래 보냈던 순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옛날에 엄청 어렸을 때 뭐 엄마 손 이끌고 극장이나 아니면 뭐 놀이공원에 갔었을 때 아니면 그냥 뭐 고향집에 할아버지 집 내려갔을 때 저 대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를 막 5시간 8시간 달려가지고 가서 뒷자리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냥 뭐 무료하게 그냥 누워 있었을 때 뭐 그런 순간들도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를 만약에 가져가고 싶으면 그때를 기억해내고 싶은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도 연기가 엄청 그러니까 좋았던 게 약간 영화 자체가 다큐처럼 진행되다 보니까 막 엄청 과한 연기나 어떤 대사를 던지시는 게 아니고 진짜 있었던 분들을 이렇게 데려왔던 것처럼. 그래서 기억나는 분이 어떤 할머니 분이셨는데 자기가 어떤 아이 시절 때 어머니에게 뭐 어떤 노래를 들었던 순간을 배웠던 순간을 기억에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행복했던 순간은 막 까르르 우시면 하는데 그분도 배우셨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엄청 현실감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보면서 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원 비배우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나? 찾아볼까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배우분도 그렇고 다 신인이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 네. 좋은 영화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다시 보고 잔잔하고 한번 시간 되면 봐도 좋을 것 같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분 어떤 분이 하실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의 독일 영화 타인의 삶을 가져와 봤습니다. 각본가이자 감독은 플로리안 헨겔 폰 도너스 마르크라는 분이랍니다. 오 이름이 기시네요. 네. 그래서 귀족 같아. 키가 205cm의 거구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출작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2018년 개봉한 작가 미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당시에 이제 아트하우스 배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을 하는 영화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고 배경은 1984년 동독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인데요. 당시에 동독에서 방첩기관 슈타지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뭐 방첩기관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 적성국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파악해서 수사하고 뭐 대응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정보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주요 인물은 극작가 드라이만이라는 사람이랑 그의 아내 배우 크리스타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슈타지의 비밀경찰 비즐러 대위 그리고 그의 대학 동기이자 직속 상사 그루비츠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문화부의 좀 높은 분, 관료, 햄프 이렇게 5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햄프가 그 그루비츠를 통해서 비즐러에게 드라이만을 감시하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그 햄프가 지위를 이용해서 크리스탈을 그 자신의 애인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비즐러 대위가 드라이만 그 극작가 드라이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도청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싶었는데 미뤘던 영화고 저희 회사에서 저희 방송을 구독해주는 선배가 추천해준 영화기도 합니다. 항상 월요일에 회의를 하면은 제 자리로 찾아오셔가지고 영화 얘기하는 그런 선배인데 그분이 추천해주신 영화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딱 인상 딱 보고 딱 그려졌던 그림은 눈이 두껍게 쌓였잖아요. 쌓인 그런 눈길에 그 눈을 딱 걷어내면 보이는 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이 되게 냉혹한데 내가 도청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면서 집에서도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렴풋이 드러나는 그런 뭐랄까요? 인류의 좀 인간미? 좀 그런 걸 느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슈타지의 수사 방법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의심이 간다고 누군가를 그냥 체포하고 단순 신문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이든 뭐 거짓이든 간에 자백을 유도해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이 신문 과정에서 허벅지랑 의자 사이에 손을 이렇게 넣게 해요. 손바닥을 의자 바닥으로 두게 해서.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뭐 약간 흉기 같은 거 꺼낼까봐 그러나 했는데 이 의자 커버에 밴 냄새를 그 군견이 맡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가거나 할 때 찾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문할 때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는 독재 국가의 탄압이 너무 부드럽게 은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피아노 페달에 빗대어서 소프트 페달링이라는 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랑 엿보기라는 소재를 연출적으로 잘 녹여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서스펜스를 자아내기도 하고 혹은 그저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벽이나 스위치, 변기 이런 데 다 전선을 심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화장실을 쓰는구나, 전화를 받는구나, 전화 내용은 이러하구나 이런 거를 다 감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신기했고 그래서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사실 그 비즐러 데이는 상관의 명령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문제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라는 프레임을 이미 씌워둔 채로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도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즐러라는 사람은 사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냉혈한인데 이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감동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막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겠지, 약간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예전 1학년 때 학부였는데 그때 막 160여 명이었거든요. 거의 소속이. 그래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기가 많았는데 그런 소문들만 허다하게 듣고 좀 오해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이를 먹으면 아예 없을까? 전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더 꽤 많은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런 오해를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다짐 없이도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타인의 삶, 타인의 삶, 그렇죠. 타인의 삶. 조금 더 이런 성숙한 시선을 가지고 싶다는 취지인 그쵸. 건가요? 평생을 살아도 성숙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아직까지 하는 그 친구들이랑 하는 장난이나 그런 가볍게 하는 농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부록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때 마흔을. 이제 조금 이제 내려놓는 그런 시기 그쵸. 이 안정된 네. 상태. 맞물리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져와 봤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포스터를 저도 이제 영화를 이제 넘기다가 본 것 같아요. 이 타인의 삶이라는 포스터를 저도 보고 싶다고 찜해둔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실제 얘기는 아닌 거죠. 감상하겠습니다. 실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관은 실제로 있었는데 근데 아마 실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포일러라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실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배우분들이 개런티를 엄청 적게 맞아요. 받으셨네요. 10%를 10%. 받고 하셨다. 그리고 그 비질러 데이를 연기한 그 배우분은 이듬해 돌아가셨다. 위암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영화로 되게 많은 상을 받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좋은 영화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분 제가 한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누구나 아는 그런 영화 가지고 왔는데 낸시 마이어스의 인턴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줄거리는 좀 간단하죠. 다들 알다시피 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줄스, 그러니까 앤 해서웨이의 회사에서 고령 인턴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벤이라는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연기한 벤이라는 분이 고용이 됩니다. 이분은 그 아까 건욱 씨가 70세에 죽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70세에 아니 그 70세 죽고 싶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70세까지 뭐, 그쵸. 70세까지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70세에 이제 취업을 하세요. 오 마인드가 아주 썩어 문드러지네. 그래서 이제 40년 경력과 이제 인생 경험을 지닌 벤이 이제 고용이 되고 이제 벤이 줄스의 비서로 일을 하면서 엄청 바쁘게 지내거든요. 이 앤 해서웨이가 거기서 엄청 바쁜 CEO로 나오는데 이제 그녀한테 이제 삶의 교훈이 되는 그런 뭐 운영진으로서든 아니면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들을 좀 해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고르게 된 이유는 인생의 절반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반 50일 수도 있고 뭐 저희처럼 30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올해 이제 퇴직을 전부 하셔가지고 이제 뭔가 인생의 절반이 그쯤이지 않을까, 뭔가 다른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한 영화 선물로 이 영화를 고르게 됐습니다. 또 이 영화를 다시 보다 보니까 제가 요즘 좀 좋은 어른을 찾고 있어요. 이제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 녹음에서도 그 키팅 선생님처럼 좀 인생의 지혜를 많이 주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는데 이 벤도 여기서 줄스를 많이 도와주면서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명 깊게 다시 봤습니다. 인턴 보셨어요? 다들? 다 봤죠? 봤죠.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근데 뭔진 압니다. 네. 뭔지 알아. 뭔지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어요. 되게 영화가 뭐 아시다시피 되게 가볍고 또 거기 나오는 그 대사들도 이게 이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화로 영어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그러니까 리스닝이 잘 되는 그런 대사들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들으면서 좀 나 영어 좀 되나? 약간 이런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맞아. 영어 리스닝 그 딱 공부하기 좋은 영화라고 네. 기억.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조금 열받는 내용이 있는데 나무위키의 내용입니다. 영화 속에서 직원들은 모두 맥북 최신형을 사용하며 로버트 드니로는 삼성 피처폰을 사용한다. 애플의 세련된 이미지와 삼성의 올드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장면이다. 아 맞아요. 라는 근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사실 삼성 저도 갤럭시고 이제 저도 갤럭시죠. 종근님도 갤럭시인데 이제 삼성의 그 올드한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거는 그게 그 거기서 그 드니로가 쓰는 가방도 이제 서류 가방도 1980 몇 년대에 이제 수제로 제작한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약간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그런 걸 연출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조금 인생의 경험을 담은 인생의 경험을 지닌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한 그리고 딱 이미지로 봐도 되게 그 옛날 폰 쓰네 이런 느낌이긴 해요. 갤럭시 이렇게 뜨끔해가지고 그 영화 마지막에 로버트 드니로랑 앤해서웨이가 만나는데 그 다 같이 뭐 요가 같은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 요가 선생님으로 잠깐 나온 사람이랑 지금 로버트 드니로랑 사귀더라고요. 오. 그 여가생이 누군데? 대박. 어떤 동양인 아 진짜? 그런 배우 같은 사람인데 사귀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에 그 로버트 드니로가 앤 해서웨이한테 심호흡하세요라고 하고 영화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인생의 어른이 지금 청춘을 지나는 우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약간 과해석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맞는 것 재밌게 같은데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조금은 네. 돌아봐라. 옆도 네. 보고 아, 뭐 보고? 옆도 보고 옆도 보고. 옆. 아, 그래요. 또 돌아보고 그래서 뭔가 그 이게 저한테도 정말 좋은 영향이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사실 뭘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이제 생각이 있으시겠죠. 뭔가 그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던 인생의 절반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님께도 추천할 만한 영화기도 네. 하겠네요. 되게 가벼운 영화여서 좋아할 것 같아요. 앤 해서웨이가 그리고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뭔가 인상 깊었던 게 앤 해서웨이가 옛날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에서는 인턴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 CEO가 돼서 나왔다는 게 그때 개봉 당시에도 이런 그 비교하는 느낌으로 좀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한국에서도 리메이크한다 하더라고요. 최민식이 로버트 드니로 역할로. 앤 해서웨이 역할은 한소희? 한소희.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괜찮겠네. 한국 버전은 또 재밌겠네요. 그 생각부터 먼저 드네요. 최어명일지 채용 전재영일지 체험형이었고 한국식으로는 최어명이겠죠. 네. 여기 극 중에서도 딱 6주만 이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근데 우리나라 채용 시장이 또 다르니까 음. 어떤 식으로 녹여질지. 맞아. 그 영화에서는 약간 기업의 사회적 역할 때문에 맞아요. 시니어 인턴을 뽑았던 걸로 음. 기억해요.
그런 생각도 나네요. 예전에 그 알바할 때 미소지기 할 때 그게 있었습니다. 그 도움직이라고 해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미소지기로 근무하시면서 그랬던 같이 근무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아마 그 일정 부분 이상 채용을 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인턴이 그리고 뭔가 여기서는 이제 시니어 인턴으로 나오시는데 뭔가 그런 젊은 인턴들이 왔을 때 기존의 회사원분들이 느끼시는 게 다양한 것 같은 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빨리 있다가 빨리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여쭤보고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감명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그쵸 약간 나이가 조금 있으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뭔가 여기 이 직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뭔가 그런 지루함을 느끼셨는데 뭔가 이런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신선한 그리고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분들도 뭔가 전환점이 되게 해준 그런 계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건욱 씨. 네. 저는 애니메이션을 가져왔는데. 업? 좋다. 네? 업이요? 네. 아니에요. 맞춰보죠. 뭐 가져왔는지. 전 봤어요. 어? 두 분 맞히시면 될 것 같아요. 코코예요? 아니에요. 오? 맞는 줄 알았어. 좀 유명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네. 네. 사자가 있던데. 뭔데요? 소울입니다. 소울. 디즈니의 소울이란 영화고 피트 닥터라는 분이 감독하셨고 그리고 그 영화의 메인 캐릭터를 제이미 폭스가 성우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줄거리는 제가 구글링에서 나온 줄거리를 그냥 간단하게 읽고 다른 왜 이 영화를 뽑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줄거리는 이 주인공 이름이 조 가드너라는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나이대 애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에요.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실히 살아온 그에게 어느 날 오랜 세월 꿈꿔왔던 수준 높은 밴드와 재즈클럽에서 연주할 기회가 생겨요. 근데 그런 행복도 잠시 조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그는 영혼들이 존재하는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얼떨결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 세계에서 그는 아직 인간으로 탄생 전인 영혼들의 관심사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뭔가 좀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저도 아까 지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절반이 뭐 딱 나이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문득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절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은 뭐 절반이 아니더라도 뭔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 영화를 봤을 때가 뭔가 그런 어떤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살다 보면 그 다들 각자 지금 목표가 있잖아요. 뭔가 뭐 예를 들면 종근님은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에 대한 강한 목표 그리고 그거를 위한 삶을 계속 사셨고 뭐 다른 두 분도 뭐 어떤 지금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겠죠. 저 또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어떤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너무 그것에 비해서 좀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좌절감도 생기고 뭔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고 뭐 가족과의 트러블도 있고 혹은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와의 뭐 불화가 있거나 뭐 아무튼 어떤 많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겨서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살아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라 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살아있는데 뭘 감사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내가 사실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살고 있는 거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뭔가 살다 보면 죽음하고 되게 가까워진 순간이 한 번씩 오게 되거든요. 그게 나든 주변인이든 가족이든 그런 순간하고 마주쳤을 때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오면 뭐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름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람이 시원하고 바깥에서 뭐 경적 소리가 들리고 학교 쉬는 시간이 시작된 종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일상적인데 내가 이거를 내일부터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게 전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런 일상의 어떤 작은 순간들을 누리는 것마저도 너무 감사한 거고 나는 그냥 이런 작은 순간들을 즐기면서 그냥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살면 그걸로 또 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 영화여서 보고 울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조금 추천하기 좀 뭐했던 게 저는 신파 이런 거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뭔가 누군가가 우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의도해서 그거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우는 그런 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우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집 갈 때까지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극장에서 보신 거예요? 네, 극장에서 봤는데 개봉했을 때. 혼자? 아니요, 그때 친구랑 봤는데 친구도 울었고 저도 울었고 집 가서도 울었고 그리고 그 장면 나오는 노래도 찾아보고 노래만 듣고도 눈물이 났고. 근데 그냥 이게 뭐 그게 슬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드니까 그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뭐 어떤 그러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서 눈물이 났었고 이 영화를 한 두세 번 다시 봤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났던 이유는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이 아프거나 뭐 이런 때 한 번씩 찾게 됐고 영화를 그래서 뭔가 삶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들이어서 영화를 볼 때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한 번쯤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당연하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게 좀 큰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라. 뭐 부모님한테 바로 말해라. 이런 거.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냥 태어난 김에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사세요라고 말하면서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뽑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봤어요. 울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 영화 보면은 숙연해져서 이렇게 온다는. 되게 묵직해요. 애니메이션 영화 뭐 다운 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답지 않게 굉장히 묵직하고 약간 불교적인 느낌도 있지 않나요? 약간? 아 맞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권혁 씨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하죠. 해요? 네. 빈도는 매일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네. 진짜? 대단한. 그럼 뭐라고 하세요? 사랑한다 아들 하시죠. 아! 너무 좋은 가족 아니에요. 좋네요. 그 말이 쉽지가 않네요. 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 사랑한다 말해야겠다. 사랑한다 말하세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 영화 그 태어나기 전 영혼들의 그 모습으로도 좀 인기가 많았죠. 귀여워가지고. 그렇죠. 그 음악도 참 좋았고 결국 재즈 뮤지션이니까. 음악이 정말 좋아요. 근데 약간 그 성우가 누구라고 하셨죠? 성우 역할 하신 제이미 폭스 아니? 닮았어 근데. 좀 약간 비주얼이 약간 있어. 맞아요. 있는 거 같아요. 그 영화 좋죠. 그 네 편 얘기해봤는데 다 성격이 다르네요. 근데 뭔가 다 그 성찰에 대한 그런 영화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주제가 성찰과 좀 가까이 있으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신나게 보내고 싶다기보다는 그렇죠. 다들 이제 한 번씩 되돌아보고 좀 재정비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숙연해졌네요. 좋네. 앞으로 더 재밌게 살고 더 의미 있게 살면 되죠. 좋습니다.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 넘은 걸 뭔가 반 넘은 게 너무 조롱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반 50. 반 50. 너 반 50이다 막 그리고 선배 맞아요. 반 50이에요. 약간 이렇게 한다든가 꺾였다라고 한다든가. 저는 꺾였다라는 어감도 조금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꺾였다. 꺾였다. 뭔가 그런 말도 그렇고 그것도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간에 노홍철이 시작하니까. 했던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 했습니까? 20대 때 재밌겠지 했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30대 때는 좀 잔잔해지겠지 했는데 더 재밌어. 그래서 40대 때는 그래도 조금 좀 잔잔해지겠지 했는데 웬걸 더 재밌어. 그래서 약간 더 앞으로 인생도 뭐 꺾인다는 것보다 더 재밌게 그쵸. 살면 되니까.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막 20대 중반을 막 나누는 기준까지 정하면서 시옷 들어가면 꺾인다 이러면서 맞아. 나는 아니야 20대 초반이야 아니면 뭐 나 아직 30대 아니야 20대야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생각도 해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고 동경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같이 나이를 먹는 게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나랑 되게 그런 90년대 초반의 그런 아티스트들도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인기 있을 때는
굉장한 신인으로 다들 평가를 받던 그런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중견급 그런 아티스트들이 된 걸 보면서 뭔가 조금 위안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막 그래 나만 뭐 나이 드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주제가 뭐였죠? 인생의 반환점에서 네. 인생의 반환점에서 반환점은 누누이 말했지만 또 다른 시작이니까 오늘 고른 4편 다 부모님이 보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추천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시죠. 네. 다음 주제가 저희 그거잖아요. 마니또. 많이 어. 또 준비를 네, 각자 어떤 분을 고르셨는지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을 위한 추천 영화를 가져올지 다음 방송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시죠. 점심 드시러 하시죠. 점심. 저희 소바 네. 먹기로 했잖아요. 지원님이 맛있는- 원래 안 드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소바만 먹겠다. 우와. 하셔가지고 그럼 먹어야지. 그러면은 가야죠. 다른 고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가시죠. 네. 들리니 그거 하나요? 해야죠. 아, 애칭 어떻게- 꼽으셨는데. 들리니 하고 뭐라 해야 돼요? 근데 들리니 여러분, 안녕. 들리니 여러분 안녕. 이렇게. 그럴까요? 종근님이 선창하시고. 아 근데 이거는 안녕. 매번 바뀌는 게 나을 것 같아. 저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그럼 일단 오늘은 오늘은 하시는 지난번에 저 혼자 한 거 아세요? 보이는 라디오 때 확인해 보세요. 아. 저 혼자 했습니다. 그럼 보이는 라디오니까 이제는 이제 알겠습니다. 라디오. 합리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들리니 여러분 안녕. 안녕.